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군사안보 문제 그리고 국제정치 문제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미국이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에 근데 사람은 똑같은데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 때는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일제히 돌아서서 중국을 아주 나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뭐 환영할 일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군이 동해에서 그리고 남해에서 어마어마한 이상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를 트리거 삼아 중국 정권 교체를 하려고 작심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음모론으로 치부되던 코로나 인공합성론이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며 중공 책임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합성했으며 이를 유출시켜 팬데믹을 일으켰다는 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인 중공 때리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는 지난 5월 하순부터 연달아 미국 정보기관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팬데믹 수개월 전인 2019년 가을부터 이미 코로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제대로 막지 않아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세인트 조지 대학교 앵거르 다글라스 교수와 노르웨이 바이러스 연구소의 비르게르 쉐렌센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유기 화학물 구조가 발견됐다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에서 양전하를 띠는 4개의 아미노산이 한 줄로 늘어선 배열이 발견됐는데 이런 배열은 생물학적,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인위적 합성 구조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또 해당 아미노산은 음전하를 띠는 인체 세포에 자석처럼 달라붙어 감염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구조로 설계됐는데 이러한 구조가 인위적으로 합성됐다는 유전자 지문이 확인됐다 라며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합성된 생물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코로나 생물 무기설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던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최근 공식 행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억 7천만 명 이상을 감염시켰고 354만 명을 고통 속에 숨지게 만든 이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일당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중국에서 유일한 4등급 군 관련한 연구를 하는 4등급 바이러스 연구소예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연구를 했다라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앤서니 파우치, 우리로 치면 질본이죠, 질본. 그래 정경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앤서니 파우치가 분명히 트럼프 시대에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트럼프 측의 이 인사들 전부 다 이제 다 교체를 시켰는데 이 앤서니 파우치만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그 전부터 사실은 바이든 측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트럼프 시대 때 뭐 이거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만든 거다, 또 중국에서 망명한 그 얀행먼 박사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라고 몰아붙이고 했던 그 앤서니 파우치, 즉 미국의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이 소장이 이거 이제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즉 인위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1년도 안 돼서 입장을 싹 바꾸었습니다.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이렇게 가자, 우리 방침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영국과 노르웨이 아주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뭐냐, 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감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우리 직원한테 코로나 감염이 되었던 것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집에 잠시 왔다가 잠시 우리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말 몇 마디 나눴는데 그리고는 우리 아들과 와이프도 또 감염이 되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전염이 잘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비밀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자, 우리 인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전하만 띠고 있는
이 서열이. 근데 이 음양 이렇게 이제 세포들이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양양양 이 아미노산이 딱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이제 음전하니까 양양양이니까 인체에 딱 달라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염이 잘 된다. 그런데 이렇게 양으로만 이루어진 이렇게 서열이 이렇게 쫙 이루어진 이런 배열은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다. 라고 했고 그 조작은 바로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조작이 되었다. 라는 주장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지금 전 세계에서 1억 7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저도 감염되었고 그중에서 35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중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사실은 뭐 중국이 초기에 완전히 그냥 국가 전체를 봉쇄하고 특히 우한 이 지역은 완전히 봉쇄를 한 다음에 아비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실려가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발표한 거는 아주 조금 희생한 것만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알죠. 또 죽은 사람들의 주변인들은 알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래서 민심이 흉흉한데 이게 만약에 정말 시진핑 그리고 그 일당들이 한 것이다 라는 설이 중국 내부에서도 쫙 퍼져나가면 시진핑이 지금 올 가을에 19기 육중전회를 통해서 다음 지도자로 낙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어제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또 말씀드렸지만은 미 정부가 시진핑을 흔들어서 낙마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업 성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놀라운 훈련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초 알래스카 레드 플래그 21-2 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주한미 공군 A-10 공격기들이 일본에 이동 배치되어 모종의 비밀 훈련을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일미 공군 전력과 함께 장거리 공습 작전을 숙달 중이었습니다. 5월 하순 오산 공군기지에서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된 주한미 공군 제51 전투비행단 예하의 25 전투비행대 소속 A-10 공격기들이 일본에서 모종의 비밀 훈련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코타 공군기지를 모니터링하는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은 22일 이후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 A-10C 공격기의 훈련 모습을 리포트하면서 이들이 장거리 공습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요코타에는 최소 12대 이상의 A-10C 전력이 전개된 상태인데요. 이들은 모두 600갤런 보조 연료탱크 2개를 탑재하고 지상 정밀 폭격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라이트닝 타겟팅 포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A-10C는 클린 상태에서 1갤런당 2.59km를 비행할 수 있는데요. 보조 연료탱크 2개와 타겟팅 포드 구성은 최소 3,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 임무 구성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훈련이 주한미 공군 공격기의 장거리 공습 임무 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요코타에서 A-10C 공격기가 이륙하는 동시간대에 북쪽의 미사와 공군기지에서도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와 미 해군 제134 전자전 공격 비행대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도 보조 연료탱크를 2개씩 달고 장거리 비행 훈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주한미군 공격기 전력을 일본으로 빼내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를 숙달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 지금 뭐 알래스카 레드 플래그 훈련 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관측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본에서 아주 장거리 폭격 임무 훈련을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오산 기지에 있는 A-10들 대부분을 빼가가지고 12대니까 가동되는 대부분을 다 빼간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들이 이제 요코타 즉 도쿄 인근에서 뜹니다. 떠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그 시간대에 또 북쪽에 있는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이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그리고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또 동시에 뜹니다. 아마도 어디 동해 중간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생각컨대 일본 항공자위대 F-15들이 이 전체 이 공격 편대군을 호위 엄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들어가서 적의 이 방공망을 제밍하고 그 사이에 이 A-10 공격기들이 들어가서 지상 폭격을 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의 훈련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또 12대니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동해에서 전자전기와 전투기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는 이 A-10 공격기들이 지상 공격기 아닙니까? 장거리 공격 훈련을 한다. 이건 어디겠습니까? 뭐 뻔한 거죠. 그래서 북한 지역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 장거리 공격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 A-10이 참가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또 이게 뭔가 뭐 지하 시설을 폭격하고 뭐 벙커버스터를 날리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A-10이.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적의 기갑부대 또는 지상에 있는 대규모 적 보병들,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그런 훈련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특수부대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또는 우리 상륙부대들이 강제 진입 작전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공격해오는 적의 방어부대들이 있죠. 그 방어부대들은 아주 중화기로 전차를 비롯한 중화기로 무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방어부대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타격해주는, 그래서 상륙한 강제 진입 작전에 들어간 우리 아군 특수부대나 기동부대를 보호해주는 이런 임무를 수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A-10들이 그냥 뭐 한국에 있으니까 사격도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사격 훈련 좀 하러 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도쿄 인근까지 멀리 가서 할 이유가 없죠. 규슈나 이런 가까운 지역에 가서 사격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 훈련이 아니고 누가 봐도 요코타까지 가서 도쿄 인근까지 가서 거기서 출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시나리오에 따른 작전 훈련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작전은 동해가 그 무대인 것으로 봐서 북한 지역을 때리는 그런 작전일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군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 투입돼서 적의 방어부대, 전차, 포병 이런 것들을 때려주는, 그래서 우리 들어가서 고립작전을 하고 있는 아군 보병들을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또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굉장히 희한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미북 간 대화 여건이 조성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미국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군이 북한을 상정해 대규모 사전 배치 물자의 강행 돌파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해안경비대와 각종 지원부대의 입체 전력을 동원해 사전 배치 전단의 강행 돌파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상수송사령부가 현지 시각 5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태평양 지역의 사전 배치 전단인 제3 사전 배치전대, 마리타임 프리포셔닝 쉽 스쿼드런 3의 사전 배치선 4척과 미 해군 제1연안 하천전대, 미 해군 제25 헬기 해상 전투 비행대, 미 해안경비대가 참가했는데요. 훈련 내용은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특이한 시나리오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항공 탄약을 싣고 있는 사전 배치선 루테넌트 존 P. 포버, 그리고 육군 기갑여단 장비를 싣고 있는 와킨스 함과 레드 클라우드, 항구가 없는 지역에서 상륙 작전을 수행할 때 동원되는 이동식 해상부대인 Expeditionary Transporter, 일명 ESB인 몬포드 포인트 등 4척의 사전 배치선이 미 해군 고속전과 헬기의 지원을 받으며 적 해안을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됐습니다. 이들은 적 해안 방어부대의 포격과 대한미사일, 어뢰 공격을 상정한 회피 기동은 물론 전단을 구성해 전술 기동하는 연습, 미 해군 연안 하천전대 고속전과 MH-60R 헬기의 엄호 속에 적의 소형 보트들의 공격을 차단하는 시나리오를 숙달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이 기갑여단급 이상 장비를, 그것도 적의 대규모 해안포와 지대한 미사일, 어뢰, 그리고 소형 고속정으로 보호받는 해안에 상륙시키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은 북한뿐인데요. 과연 이번 훈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잘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사전 배치선, 그러니까 미국이 이 괌에 이 본부를 두고 있어요. 괌 하나, 그리고 미 본토 워싱턴 앞에 노포크에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인도양에 하나, 디에고 가르시아죠. 자, 이렇게 있는데 괌에 한 5척에서 6척 정도의 사전 배치선이 있는데, 이 사전 배치선들은 한국이나 일본 또는 대만이 냉전시대 때부터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한국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워낙 중심이 짧기 때문에 순식간에 점령될 수 있으니까 이걸 뭐 본토에서 그냥 데리고 징발해가지고 샌디에고에 또 다 집결시켜서 싣고 태평양 건너오고 또 내리고 하다 보면 전쟁 끝나버리죠. 다 이제 일본, 한국, 또 대만 영토가 작으니까 그에 비해서 적은 워낙 대규모니까. 그래서 괌에 사전 배치 전대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이런 4만 톤에서 한 6만 톤 정도 되는 이런 배들을 대여섯척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배들은 1년 12달 항해만 합니다. 언제든지 한국에 전쟁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한국으로 쫙 모입니다. 부산항, 진해항, 포항 이런 데로 쫙 모입니다. 그러다가 뭐 전쟁 안 날 것 같아 가면 다시 돌아갑니다. 왜? 본토에서 징발해가지고 배 싣고 이 4만 톤짜리 배 싣는 데만 해도 장비 다 실으려면 2, 3일 걸리죠. 또 모아오는데도 며칠 걸리죠. 그걸 또 건너오는데 보름 이상 걸리죠. 내리는데 또 한 배 이거 다 내리는데 또 한 2, 3일 걸리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배에 다 실어놓고 자 한국의 위기다. 전쟁 72시간 전에는 3일 전에 다 아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와서 부산항에다가 진해항에다가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전 배치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또는 대만이 아주 기습적인 공격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전쟁에 지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 사전 배치선들이 기습 강행 돌파 상륙 작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니 보시다시피 그냥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어떻게 뭐 강행 돌파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헬기 부대 그리고 연안 하천전대 이런 것들 다 와가지고 적의 소형 보트들, 적 해군의 소형 고속정들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적 해안포, 적 해안 미사일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이 사전 배치선들의 물자를 내리는 그렇게 해서 보급해주는 이런 훈련을 한 겁니다. 저 여기에 이제 한 척의 해상부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두가 없는 곳에 물자를 갖다 줘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상에서 이 사전 배치선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자를 해상에서 내려가지고 그것을 상륙함에다가 또는 상륙정에다 싣고 상륙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그 해상 그 부두 역할을 하는 몬포드 포인트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 제일 앞에 이게 루테넌트 존 P. 포보라는 배인데 45,000톤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해병대의 각종 그 지원물자, 항공탄약이나 지원물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육군 기갑부대들 장비가 들어있는 와킨스하고 레드클라우드의 두 척이에요. 와킨스는 4만 톤, 뒤에는 레드클라우드는 6만 톤. 자, 그래서 한 2개의 기갑여단 그리고 1개 해병여단을 중무장시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뭐 이렇게 되면 사단급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장비를 싣고 이 기술 상륙하는 강행 돌파 상륙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 지금 이 기갑부대를 내려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땅을 지켜야 될 그런 지역이 미국 입장에서 어디겠습니까?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대만은 일단 아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행정 상륙하면 되죠. 그러면은 중국에 상륙해서 뭐 항저우 이런 데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데는 뭐 들어갈 수 없죠. 결국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강행 돌파, 강제 진입 상륙을 하려고 하는 데는 북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해에서 A-10 공격기들과 이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장거리 폭격 훈련, 그리고 이 사전 배치 선들이 강행 돌파 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북한에게 주는 사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얼마 전부터 미 해병대 30일 MEU가 30일 사전 배치 전대죠. 신속 대응 부대인데 여기에서 이상하게도 계속 적진에 들어가서 항공 유류와 탄약을 보급해주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비행장을 장악해서.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루테넌트 존 P. 포보 함이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해병대 항공 탄약, 장비, 유류 이런 것들이 다 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난 겨울부터 미 해병대가 해오던 훈련하고 또 연계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은 건 하나도 없으면서 단군 일의 최대의 성과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정부, 또 그 말을 또 진짜로 착각한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게 정말 이 매스 미디어가 무섭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단군 일의 최대의 성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때릴 준비를 하면서 칼을 딱 들고
야, 나올래, 안 나올래?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뭐, 어마어마하게 마치, 운전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무면 운전자 주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틀린 말이다. 성과 전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 이렇게 훈련만 하지 말고 그냥 상륙 한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